어떻게 읽고 유튜버라고 존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왜 우리가 소비자로 남으면 안 되고 왜 반드시 공급자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했어요. 자,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거나 와닿지 않았을 거야. 유튜브가 왜 본인들에게 매우 해로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물론 설명을 한다고 듣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공급자로서 내가 내 소비자들, 내 고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나에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야. 맞는 말을 하면 맞는 말을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예요. 주은숙 네 말이 맞아. 근데 기분이 나쁘대. 뭐 이런 걸 댓글로 써. 기분 나쁠 수 있지. 왜냐면 나는 네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네 안에 거절이 있고 네 안에 긁힘이 있으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왜?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맞다고. 네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내가 내 기분이 좋고 나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말하는 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크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들은 내가 항상 말하지만 소비자들은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다가 저 여자가 말하는 게 왠지 기분이 나쁘고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영상을 툭 끊고 갑자기 나갈 수 있어. 오늘 막 첫 번째 영상을 봤는데 막 저 여자한테 너무 내가 막 마음이 와닿아서 막 구독을 눌렀는데 심지어 두 번째 영상을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구독을 취소하고 나갈 수도 있다.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런 거야. 공급자는 누가 내 채널을 떠나거나 나한테 싫어요를 누르거나 나한테 악플을 누르거나 상관없이 계속 이 공급이라는 행위를 한다고. 어제 영상을 찍다가 영상을 내가 3번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왜? 영상 찍는데 리모컨이 뭐가 잘못돼서 계속 영상이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똑같은 일이 2번 일어났어. 근데 오늘은 내가 그 원인을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생긴 거예요. 2번의 실수 만에. 근데 이런 거예요. 소비자는 본인이 보다가 살짝만 불편하면 떠나버린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고. 본인이 말했잖아. 네 말이 맞다고. 근데 내 말이 저 여자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 기분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근데 공급자는 소비자가 그런 비난을 하거나 소비자가 그런 불만을 하거나 상관없이 꾸준히 내 목소리를 낸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가게 문을 열어. 근데 내일은 남편이랑 싸우는데 이 새끼랑 싸우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은 가게 문을 못 열겠어. 기분이 좋을 때는 문이 열렸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지 제가 왜 문을 안 여는지. 근데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샵에 갈 수 있겠냐고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완료해야 되는 어떤 그 미션이 이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야. 오늘 조은숙 영상 하나 찍기로 했어. 근데 내가 오늘 영상이 2번 날아갔어. 근데 왜 화가 안 나겠어? 이 나의 어떤 그 멍청함에 대해 왜 분노가 없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거를 꾹 참으면서 완성하는 게 공급자다. 그래서 소비자랑 공급자는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정도 유튜브 소비 시간을 줄여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정도는 단식을 하는 거야. 아니 유튜브 하루 단식한다고 죽어? 죽지 않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은숙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유튜브에서 이득과 혜택이라는 걸 얻을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봐요. 근데 내가 생각한다는 말, 내가 생각한다, 고민한다는 말은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야. 왜? 우리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아니 생각하고 있다는데 걔한테 뭐라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하고 있다는 건 사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게 빠른 실행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보면 부자들은 속도가 너무 빨라. 예를 들어서 멘토님이랑 오늘 아침에 뭐 프로젝트 하나 얘기가 나왔어요. 프로젝트 얘기가 하나 나왔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채 1시간이 되지 않아서 랜딩 페이지랑 도메인이랑 싹 다 나왔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이디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나와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멘토님이랑 요즘에 뭐 하냐면 뉴질랜드 가서 물론 학생으로 공부도 하지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롤플레이를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중요한 건 심지어 영어로 다양한 그 디테일한 상황들을 주면서 그걸 매일매일 롤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게 제발 그 돈에 대한 가난이 아니라고. 내가
돈은 있는데 생각이 진짜 찌질하고 생각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쟤는 어떻게 도대체 돈도 벌어봤다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도대체 추접스럽고 작은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돈에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가난에 찌들어 사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보면은 대체로 두려움이 많고, 두려움 많은 이유가 뭐야? 생각이 작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코딱지만한 뭔가를 잃어. 뭐 예를 들어 지가 버는 그 코딱지만한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 근데 그렇게 너덜너덜한 돈을 도대체 언제까지 벌 거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는 이 너덜너덜한 코딱지만한 돈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잃을까 봐 뭔가 자기가 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앞에 두고 용기를 못 내는 거야. 영원히 그 너덜너덜한 돈을 영혼을 파괴하면서 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생각이 작고 잃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결국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을 늪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이 너무 많아. 아니 뭐 하나 하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멘토님 교육 프로그램을, 원래는 그게 되게 고가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원래는 이제 1대1 멘토링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오픈이 되는 클래스인데, 1대1 멘토링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어떤 교육에 대한 비용이 크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멘토님께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 중에서 제자들한테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짧은 기간 완화해서, 뭐라고 할까? 약간 그 테스트처럼 팔아보는 그런 라이센스를 몇몇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진행을 했는데 돈이 너무 작아. 한 달에 4주에 15만 원의 비용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15만 원 쓰는 게 뭐 내 인생이 파괴되는 돈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에 어떤 교육이로 내가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본인이 이전에 인생에서 만나본 교육 중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교육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언어로 설명해. 그러니까 네가 코딱지만한 돈을 잃어봐. 사주에 15만 원 이 돈을 그냥 잃어보고, 아니 만약에 교육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쓰레기야, 그럼 제거하면 되잖아. 이게 부자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부자들은 달리면서 생각해. 그 생각하는 데 시간 그렇게 오래 쓰지 않는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완벽하려고 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시작을 못해. 시작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는 상태로 나이를 처먹는 상태가 제일 위험하다고. 왜?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 그러면 얼핏 봐서는 저 사람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건 꽤 잘 살았다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해요. 왜? 딱 40대 중반까지 주은숙의 삶이 그랬어요. 주은숙은 해봄직한 일만 선택했고 내가 해야지라고 의도했던 일은 다 이뤘어. 그래서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 일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내가 도전했던 프로젝트들이 너무 작은 거였어.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을 내가 해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범위 안에 사실은 다 맥스를 했어. 그러면 다음 단계 내 안전지대 밖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불편한 영역으로, 조금 더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 작은 박스 안에 갇혀서 본인은 마치 되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착각, 너무 망상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늦고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려고 하고, 딱 과거의 조은숙이 그랬어요. 뭔가 하나를 할 때 속도면도 속도면인데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려는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더 이상 어려운 선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상태로 내가 만약에 나이를 먹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게, 안 잃어보고 안 틀려봤잖아요. 그럼 본인에 대한 그 메타인지가 떨어진다고, 자기인식이 떨어진다고.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야.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건 경험이 없다는 뜻인데,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걸 마치 본인이 대단히 잘 살았다는 이 잘못된 상관관계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먹었어. 40이 넘었고 50이 넘었어. 근데 본인 앞에 본인의 어떤 삶에서 기회처럼 보이는 뭔가가 왔어. 근데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앞에서 많이 틀려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이걸 내가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한테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나한테 큰 리스크일 수도 있다는 양방향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내가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뭔가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10대나 20대 아이들이나 하는 사고방식이지 나이가 40, 50 넘게 처먹은 어른의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양방향의 가능성이 모두 있고 어디까지가 내 능력 범위인지 알고 내 주제 파악을 해야지만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작은 도미노를 쌓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앞에 도미노가 없어. 뭐 아무것도 도전한 게 없어. 근데 갑자기 나이 먹어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인생이 파괴되는 거라고. 이런 거예요. 인생이 잘 되려면 앞에 무수히 많은 그 성공을 향한 도미노가 놓여 있어야 돼. 근데 도미노가 없어. 도미노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 인생에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거기다 막 몰빵을 한 거야. 막 전 재산을 갑자기 다 던졌어. 근데 그 하나의 단일 사건, 하나의 나쁜 사람, 하나의 단일 어떤 사건으로 내 인생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 근데 경험이 없으면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기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판단한 그 감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도전하지 않고 나이만 먹는 게 가장 위험하다. 자, 다시 유튜브로 돌아와서 유튜브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우리가 유튜브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본인들은 영상을 지금 유튜브를 보잖아요. 뭔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자, 공부하고 있다는 본인들의 착각과는 달리 유튜브는 TV 시청과 똑같은 상태다. TV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죠? 막 우길 수 있어. 다큐멘터리 봤는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TV를 볼 때 우리 뇌파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파는 생각하지 않는 상태라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일 수가 있어. 자, 유튜브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뇌의 상태가 생각하지 않는 그냥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상태를 생각하는 상태, 내가 생산적인 상태로 바꾸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전에 강의를 듣는 게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의 공부에 어떤 결과적으로 봐서는 좋은 과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렵게 공부해 오래 남고 쉽게 공부하면 빨리 잊어버리는데 강의 듣는 거 쉽잖아. 그죠? 유튜브 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강의 듣고 필기한 거 다 외워. 그런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네가 강의하듯이 네가 이 오늘 공부한 분량을 네가 선생님 앞에서 강의하듯이 이걸 설명해야 돼. 그러면 편안하게 듣던 아이가 필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걸 외워야 되고 내가 심지어 문법 강의를 해야 돼. 그럼 이게 쉽겠냐고. 근데 유튜브를 누가 그런 식으로 보냐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심지어 누워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뭐 다양한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 쉬운 선택을 한다고 쉬운 선택으로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본인이 공부한다는 착각을 주는데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우리가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사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쓸모와 가치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꺼내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창의력이야. 근데 한 번도 내가 꺼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을 꺼내볼 수 있는 유튜브라는 도구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쓸모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이득되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됐어. 주은숙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알게 된 거랑 내가 내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면 장점이 내가 가진 장점을 꺼내볼 수 있고 자기 인식 능력이 높아지는구나. 내가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내 주제 파악도 하게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랑 내 현실의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 거리가 멀잖아. 근데 마치 이거를 들어서 잠깐 내가 인식하게 된 거야. 그것도 영원히 기억하는 것도 아니야. 기억도 오지게 짧아. 아마 내일 아침 다 기억도 안 날 거야. 근데 이 상태를 자기가 뭔가를 알게 됐다, 배웠다, 깨달았다고 착각한다고. 깨달았다는 건 남의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게 된 걸 깨달았다고 하지 않아요. 깨달았다는 건 내가 경험을 했어. 그리고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이론이 있었을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이론을 내 경험과 연결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표현할 수 있어. 설득할 수 있어. 지금 주은숙이 13분, 넘어 14분 가까운 시간 동안 막 너희들이 왜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지 막 지금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설명할 수, 설득하고 있잖아. 이것처럼 나도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이 상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난 들어본 적이 있어. 이 상태를 깨달았다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 유튜브는 우리한테 그런 착각넘은 망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는 TV다. 유튜브는 그냥 내가 TV 시청이랑 똑같다. 유튜브는 드라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심지어 본인들이 필기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서 본인들이 암기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서 본인들이 이거를 듣고 영상을 찍을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어. 주은숙 영상을 듣고 내가 오늘 주은숙 채널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은 맞는 것 같고 이건 내가 잘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이거라도 하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의 영상을 구경만 하면서 언젠가 내 인생도 좋아지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두 번째,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앉아서 편안하게 봤잖아. 근데 유튜브를 보고 한 편이 완료됐어. 그러면 마치 내가 뭔가 하나의 과업을 해낸 것 같은 그 만족감이 들어. 근데 예를 들어 주은숙은 이 영상을 완료하면 완료한 게 맞지. 왜? 영상 하나 찍었잖아. 근데 부인들이 영상 하나를 봤다고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 대표야. 법인 대표야. 유튜브 사람을 내가 고용했어. 근데 유튜브를 찍는 애한테 돈을 줘요? 유튜브를 하루 종일 시청하는 애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본인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비용을 지불받지 않는 일은, 받을 수 없는 일은 이게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 하나를 완료했다고 이게 나한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예를 들어 TV 드라마를 한 편 봤어. 드라마를 봤다고 본인들이 내가 오늘 뭔가 위대한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유튜브는 단지 뭔가 자기 개발적인 느낌이 있다는 이유로 이걸 보면서 본인들이 뭔가 자기 개발을 한다고 착각하는데, 유튜브 본다고 자기 개발이 안 된다고. 뭔가를 내가 행해야지, 공급자로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개발이 되는 거지, 소비한다고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세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힘을 잃게 만드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가 뭔가 깨달았다는 이런 착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깨달았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과 원칙과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했어. 근데 내가 해보고 나니까 이렇구나를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알게 된 것들. 근데 내가 주은숙이 유튜브를 찍어야 한다더라를 내가 들어서 알게 됐다고 그게 내 원칙이나 그게 내 기준이나 그게 내 우선순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어디 가서 주워들은 얘기를 막 읊어대는 거야. 야, 유튜브를 공급자가 돼야 된대, 유튜브를 찍어야 된대를 자기도 안 해본 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아니 근데 본인은 영상 하나도 안 찍어봤잖아. 1분짜리 3분짜리 쇼츠 하나도 안 찍어봤잖아. 근데 마치 주워들은 얘기를 자기의 경험인 것처럼 나누는 거다.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그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원칙과 본인의 철학이 될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가끔 내 채널에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아줌마들 막 주은숙이랑 나랑 갔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갔냐고. 막 그 추운 겨울에 막 길바닥에 나가서 혼자 밤샘 하면서, 진짜 미친년도 그런 미친년이 없지. 혼자 밤샘 하면서 막 그 혼자 라이브 하면서 막 수백 명 같이 라이브에 들어와서 막 진짜 밤에 가는데 깜깜하니까 무서우니까 그 구독자들한테 막 본인들이 나의 막 어떤 그 CCTV가 돼서 나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같이 막 심지어 화장실 가는데 카메라 들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길 가는 행인한테 카메라 좀 들고 있어 달라고. 아니 이런 경험을 본인들은 안 해봤잖아. 그리고 뭔가 생각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존경이 있어. 아니 그럼 꺼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든가. 혼자 마음속에 꾹 갖고 있기만 하던 생각을 저 여자가 입 밖으로 꺼내서 나도 공감대를 했다고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자들 마인드라. 그냥 이거에 분노하고 막 이거 할 것도 없이 소비자들은 이런 존재구나를 공급을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앞으로는 예증하는 일들, 특히나 이제 지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따라가? 근데 그나마 해봄직한 게, 인간으로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뭔가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그 사유라는 게 있잖아. 인간의 생각을 내 경험과 기반해서 나누는 거. 이런 것들만이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일이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쓰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뭐 직업이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단순하게 인간들이 특별히 인간다움을 요하지 않는 일은 많이 대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내가 생존하려면 뭔가 내가 AI보단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생각하는 힘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돌아와서 자, 이게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한데, 유튜브를 보면서 그 정체성 동기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부자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중산층이나 밑바닥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따라 산다거나, 부자들이 타는 벤츠를 따라 산다거나. 봐봐요. 가난한 사람도 요즘은 벤츠를 탈 수 있어. 왜? 100만 원만 주면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월 그 할부금만 내면 되거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벤츠를 가져오지 않아. 내가 부의 결과로 얻어진 그 어떤 결과값이 벤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데,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진짜 원하는 건 부자들이 누리는 그
프리 스피치, 그러니까 부자들이 누리는 그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에는 내가 책임도 따르거든.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은 없어. 근데 뭔가 그 자유는 원해. 그래서 기껏 해본다는 게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한다거나 뭔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물건을 따라 산다거나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런 물건을 사면서 사람들이 뭘 얻는 줄 알아요? 정체성의 그 동기화를 얻어.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나는 지금 밑바닥 가난해. 나는 되게 가난한데 나처럼 밑바닥 가난한 상황에서 시작했던 누군가가 가난을 극복하고 저 사람은 지금 이미 부를 이뤘어.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랑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그 어떤 아줌마들이 조은숙한테 막 자기랑 공통점이 있다, 막 자기랑 비슷하다라고 막 주장하는 것처럼 저 사람의 그 유튜브 안에 라이프를 보면서 막 내가 공감이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요. 본인이 그 유튜브 채널에 가서 그 사람 라이프를 보고 공감을 하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런 착시가 일어나. 현실은 나는 가난한데 자꾸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마치 내 삶인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실은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의 삶이 내 삶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마치 저 사람이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흉내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의 결과로 얻어진 그 차나 명품이나 이런 거를 내가 가난한 주제, 그런 걸 내가 우선적으로 취득하면서 순서가 바뀐 거지. 원인과 결과가 바뀌고, 이걸 하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이 잘못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잘못된 그 우선순위인 거지.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닮아보고 싶은 내 욕구가 있는데, 닮아보고 싶은 욕구를 현실로 바꾸려면 이 사람이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까? 남들이 안 하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갔겠지. 고객을 만나서 끝없이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대체 밑바닥 가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이 여러 가지 진짜 막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현실에서 내가 이걸 겪으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냐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 뭘 했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걸 해야지. 유튜브를 방구석에 앉아서 보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처럼 살게 되냐는 거예요. 사실 이 유튜브를 보면서 마치 저 사람의 삶이 내 삶인 것 같은 이 착시 현상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예전에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TV에 나오는 그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면서 그때 했던 아주 몇 가지 멍청한 의사결정이 있어요. 근데 그 멍청한 의사결정의 속성이 뭐였나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사실은 자유였는데 나도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랐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썼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면서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의 이 동기화를 느끼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유튜브는 가난하게 만든다. 유튜브를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으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난해.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싶어. 그러면 그 잘 사는 사람, 언젠가 나처럼 가난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도 유튜브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밑바닥에서 벗어났는지 하나하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여정과 내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투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객이랑 거래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이 솔직하게 자신의 여정을 기록하면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스토리고,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이게 나한테 연결될지 이득이 안 보일 거야.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 밑바닥에서 탈출하는 이 어려운 여정을 기록했던 그 어떤 그 시간이, 일단 본인에게 그 시간이 가장 크게 힘이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기록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본인한테 각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찍다 보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구나라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부자들은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나요. 어디까지가 내 능력 범위인지 본인의 능력 범위와 주제 파악을 꽤 정확하게 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그 감각이 없다고. 뭔가를 시도해 본 적이 없고 도전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실패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해볼 겨를이 없다는 표현이 맞겠네.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면 찍을수록 아, 내가 부족하구나가 스스로 느껴질 거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산적인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동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인내심이거든. 근데 밑바닥 가난한 애들이 가장 없는 게 인내심이다. 근데 유튜브를 완성하는 그 여정을 거치는 동안 이 인내심이라는 걸, 이 끈기라는 걸 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동안 이거 없이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내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남의 유튜브, 남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꺼내고 내 거를 투명하게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거를 드러냈을 때만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랑 거래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무지한 사람들이 유튜브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카페를 운영했어요.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고,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오토 카페 있잖아.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가는 카페. 근데 그 오토 카페를 운영했던 이유가, 그분은 사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은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 카페를 크게 운영했어. 근데 운영하다가 이제 어느 날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아무리 돈을 뭐 많이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오토 카페를 돌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진정성 있는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구나. 그래서 본인이 굳이 그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딱 남들이 봤을 때 다 그냥 이미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 이미 다 가진 여자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하나 자기가 멘토링 교육에서 PCM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의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카페고 되게 크단 말이야. 근데 그 프랜차이즈 카페를 동네 마치 작은 어떤 그런 소규모 장인 정신이 있는 카페인 것처럼 하나하나를 본인의 다 그 손때를 묻혀가면서 그 본인의 영업장의 분위기를 싹 바꿔요. 근데 그 대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바들이 편안하게 지들 멋대로 막 정말 마치 놀이터인 것처럼 막 그렇게 운영하던 카페에 대표가 오니까 당연히 불편하겠지. 근데 고객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내 목적과 의도라면 누구 비위를 맞추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는 거예요. 알바생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게 옳은지,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설득이 안 되면 정리라도 하는 게 옳은지. 자, 이 여정을 직접 경험하고, 심지어 내일 당장 이 알바생들의 반란으로 셧다운 할 수도 있어 라는 거를 내가 직접 여기까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그 여정을 만들어서, 심지어 이분이 엑셋을 하고 나왔는데, 엑셋하고 나올 때 상태는 그토록 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대표가 매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는,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 대표가 몇 년을 갈아 넣었어. 그 과정에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겼고,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표의 어떤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했고, 대표가 고객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정말 고객들에게 너무 제공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공간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들, 뭐 알바죠. 직원들 파트타임, 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 포지션에 있는 직원들이, 대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매장을 더 대표의 의도와 목적대로 더 성심성의껏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알바들이 움직인 거예요. 알바들이. 자, 누군가 와서 이 매장을 봤을 때 누구라도 이 매장이 탐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몇 년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이 얘기를 나눈 걸, 자영업도 안 해본 주제에, 아니면 자기가 뭔가 진짜 그 규모도 다르고 이 사람이 어떤 그 경험을 했는지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게 당연하냐고. 어떻게 이 사람이 갈아 넣은 수년간의 시간과 노력과 이 어떤 땀과, 어떻게 이게 댓글 한 줄로 당연한 게 아니냐는, 어떻게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이런 가난한 관점, 가난한 마인드, 가난한 태도를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사람들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려면 다각화돼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어떤 의도적인 다양한 경험,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책도 읽고 내가 배운 것들을 내 언어로 표현해보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비자랑 공급자는 달라요.
소비자는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들 편리성을 그냥 얻어가면 돼. 근데 공급자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려 깊게 돕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세상에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내가 지금 밑바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는지 모르겠어. 돈은 용기로 번다. 돈은 용기로 버는데 그 용기를 꺼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도구가 유튜브다. 물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으로 설득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들어올 거고, 그때 조은숙이 했던 이 얘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유튜브를 시작해야 돼. 해야 되겠어. 그래, 해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댓글 한번 눌러보세요.